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름하여 자전거 국토종주 가이드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토종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 자전거 하나쯤은 꼭 장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종주를 떠나시려는 자린이분들을 위한 자전거 구매 가이드라는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혹시라도 기존에 타던 자전거가 있다면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만약 자전거가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에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저는 크게 로드냐 MTB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자전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본 전국의 자전거 국토종주길들이 대부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 자전거로도 큰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짧게는 하루에 50에서 60km, 길게는 100km를 넘게 달려야 하는 만큼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거든요. 로드 자전거는 가장 빠른 자전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전거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에 로드 자전거만큼 최적의 자전거도 없는 셈인 거죠. MTB 자전거의 장점은 좀 더 편한 자세와 숑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한 승차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상 짐바지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MTB로도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해봤지만 아무래도 일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핸들바에서 오는 그 팔의 피로감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로드 자전거의 경우 일명 드롭바라고 해서 총 3가지에서 4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파지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곧 자세를 여러가지 형태로 바꿔가면서 탈 수 있다는 건데요. 장거리 라이딩 시에 팔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장거리 투어링을 위한 전용 자전거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영역을 그래블이라고 하는 장르의 자전거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이런 자전거에도 로드 자전거에 달려있는 이 같은 드롭바가 달려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블 바이크를 사는 건 어떠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블 자전거야말로 장거리 자전거 여행에 딱 맞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드 자전거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좀 더 편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좀 더 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숑은 없지만 로드에 비해 넓은 타이어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요. 프레임에 직접 짐바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프레임에 이 같은 볼트 체결부도 존재합니다. 요즘 그래블 바이크가 핫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전거를 사서 여행을 떠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튼 그래블 바이크 역시 굳이 로드냐 MTB냐 구분을 하자면 제 생각엔 로드에 가까운 자전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로드 자전거를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편한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 허리나 관절이 좋지 않다 하시면 아무래도 숑이 있는 MTB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등급, 어떤 가격대의 자전거를 사야 되냐 하는 질문인데요. 여윳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자전거를 사셔라 얘기 드리면 되겠지만 자전거 여행을 처음 계획하고 계신 자린이분들이라면 자전거 한 대에 수백에서 천만원 하는 기한급 자전거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저렴한 자전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드 자전거의 경우 일명 입문차라고 하는 시마노 클라리스급 이상, MTB의 경우에는 데오레 등급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신차가 기준으로 약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제품들이 많이 포진된 라인업입니다. 하루에 100km가량 며칠을 달릴 수도 있는 가혹한 환경에서 잦은 기재 트러블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저렴한 제품이나 생활차로 국토종주를 떠나시는 건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잔고장 없이 또 무리 없이 수백 킬로는 거뜬히 달릴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적절한 성능의 자전거도 꼭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종주를 처음 떠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자전거 탑3를 종류별로 제 나름대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자전거가 최고라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덕분들이야 뭐 이미 본인 자전거가 다 있으실 테니까 오늘 추천은 국토종주를 처음 떠나는 자린이 분들을 위한 추천 리스트라는 점, 입문자들을 위한 100만원 이하에서 고른 추천 리스트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자전거인데요. 첫 번째는 국민자전거라 불리는 대만 자이언트사의 입문급 대표 로드 자전거 자이언트 SCR2입니다. 시마노 클라리스급 구동계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꽤 믿을만 하고요. 더욱이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사인 자이언트 제품이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촌스러운 데칼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보시다시피 데칼도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은 상당히 깔끔해졌고요. 무엇보다 권장 소비자가가 50만원 후반대라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국토종주 도중에 혹은 완주 후에 만약에 중고로 다시 되파신다 하셔도 중고가 방어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모델은 입문급 로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메리다 스컬트라 100입니다. 실제로 입문용 로드 2대 중 한 대는 스컬트라 100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권장 소비자가 83만원으로 앞서 소개한 SCR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지만 브레이크, 크랭크 뭐 이런 세부적인 구성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여전히 훌륭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모델은 일부러 국산 모델을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엘파마의 에포카 E2500 모델입니다. 앞에 소개한 입문급 클라리스 로드 자전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권장 소비자가는 50만원 후반대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MTB 자전거를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 추천 모델은 하이브리드 성격을 띤 MTB 장르의 자전거 자이언트 롬 1 디스크 모델입니다. 입문용으로 두루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앞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뛰어난 승차감이 강점입니다. 프레임에 직접 렉 설치도 가능하고요. 대오레급 구동계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트러블 걱정 없이 장거리 라이딩이 충분해서 추천드려봤습니다. 권장 소비자가는 약 80만원대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모델은 미국의 명품 자전거라 불리는 트랙의 입문용 MTB DS2입니다. 앞 서스펜션에 락아웃 레버가 있어서 서스펜션을 잠기거나 풀 수도 있고요. 렉 마운트, 듀오 트립 센서 마운트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유용한 부분이 많은 자전거에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데오레보다 한 단계 낮은 알투스, 아세라 구동계 조합이라는 점. 대신 장점은 권장 소비자가가 50만원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착한 가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랙의 강렬한 레드 컬러 데칼이 참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 추천 모델은 역시 국산 브랜드로 골라봤는데요. 엘파마의 입문급 MTB인 벤토르 라인입니다. 엘파마의 경우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상당히 고가의 MTB 자전거도 꽤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인데요. 참고로 엘파마 최상급 라인업인 판타지아 G29 XTR 최상급 모델의 경우에는 권장 소비자가가 거의 800만원대를 넘거든요. 락아웃 포크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장착된 모델이 권장 소비자가 40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속기는 데오레보다 한 급 낮은 알투스 등급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블 하이브리드 장르인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모델은 스페셜라이즈드의 시러스 모델입니다. 보통 고가의 자전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스페셜라이즈드잖아요. 일명 습자리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시러스는 스페셜라이즈드의 가장 입문급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MTB처럼 일자형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대신 앞 서스펜션은 로드처럼 없습니다. 입문급 로드 자전거의 무게가 보통 10kg 전후, 입문용 MTB가 보통 14kg 전후임을 감안하면 시러스 모델은 12kg 정도가 되거든요. 무게는 적당하지 않나 싶고요. 가장 큰 장점은 편한 지오메트리와 또 하이브리드 차라서 생활차와 비슷한 포지션에서 오는 어떤 친숙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성과 안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체감이 좋다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권장 소비자가는 약 40만원대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모델은 국산 브랜드 첼로의 리로드라는 모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래블 장르의 바이크인데요. 그래블이 인기긴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 그래블 바이크들의 경우에는 전용 구동계와 컴포넌트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를 위한 저렴한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 게 특징이에요. 그나마 100만원대 언더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어서 꼽아봤습니다. 그래블 전용 구동계는 아니지만 나름 시마노사의 소라급 구동계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그래블 바이크로 개발되어 출시된 모델인 만큼 입문용 그래블 바이크를 찾는 분들에겐 딱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모델은 자이언트사의 터프로드 GX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다른 추천 모델들과 달리 100만원이 훌쩍 넘는 모델인데요. 굳이 제가 이 녀석을 추천 리스트에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정말이지 뼛속까지 장거리 여행용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래블 바이크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 여행자를 위해 만들어진 바이크라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엔 이런 장르를 투어링 바이크라고 불렀는데 GX라는 이름답게 그래블 장르가 이제는 투어링 모델을 대체하는 듯 합니다. 그래블 장르 전용 구동계가 달려 있고요. 앞뒤에 이렇게 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니어백 등을 앞뒤로 손쉽게 장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다가 짐바지까지 하게 되면 정말 한 짐 싣고도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한 본격적인 투어러입니다. 이건 터프로드를 타고 북아메리카 횡단을 하신 분의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달리면 자전거로 캠핑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린이분들을 위한 국토종주 자전거 추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만든 영상이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국토종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부자의 자전거 여행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